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5억 원짜리 콘도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매매를 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고 할게요. 그런데 수수료가 5%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500만 원이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리핀 부동산 정보와 다양한 팁을 전달해드리는 필궁입니다. 자, 오늘 안내 문구 좀 넣었어요. 필궁에서 소개하는 영상은 경험담과 수집을 통하여 제작되었으니까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필리핀 중개수수료는 과연 얼마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 필리핀에 왔을 때 매매 시 중개수수료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세테크, 즉 세금을 잘 알아야지 양도세도 줄이고 중과세도 피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중개수수료, 복비를 잘 알고 있으면 매매 시 수익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수익은 실제 투자 자금 대비 얻게 되는 임대 수익이나 매매 수익입니다. 수익은 임대 수익 플러스 매매 수익 마이너스 투자금, 거기에 뭐 땡땡이 좀 있네요. 투자 비용이 적을수록 수익이 많을수록 이득은 커집니다. 대부분 초보자분들은 실투 자금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사고 팔기 위해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당장 들어간 비용만 생각하고 수수료나 세금 등은 얼마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그래서 투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수수료와 세금에 대한 계획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필리핀에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상식 중에 하나인 중개수수료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알아보기 전에 한국에서는 세테크, 세금이 중요한데 여기 필리핀도 세테크가 한국처럼 중요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세금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집이 한 채이건 100채이건 매매 시 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양도시, 내가 이제 판매를 했을 경우에 이제 6% 정도. 우리나라는 이제 양도세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6%부터 뭐 30몇 프로 중과세 어마어마한데 필리핀은 정확히 6%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내수할 경우에는 약 2.5%,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얼추 잡아가지고 그냥 두 개 다 합해도 8% 미만입니다. 매매 시 세금에 대한 사항은 설명이 더 필요하니 조만간 영상으로 제작해서 상단에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천국이네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고 양도세 6%로 고정돼 있으니 매도 시 모두 수익이 되겠네요. 와우, 개꿀인데요. 정말 행복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 필리핀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중개 수수료 복비입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도 있는데 이건 추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다면 어디 가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을 누르고 응원의 댓글 하단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필리핀에서 2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했을 경우 중개 수수료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한국에서는 부동산 중개 시 법에서 정한 중개 수수료를 요율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이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보시면 2억일 경우에 중개 보수는요 80만 원이에요. 0.4%. 2억일 경우에. 한국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매매 시, 임대차. 이 내용은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중개 수수료 부담을 매도인, 그 임대인이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도인 전액 부담. 그래서 월세를 알아보거나 구매를 하실 경우 중개 수수료를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월세 또는 구매 시에는 무조건 좋고 싼 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수인과 임차인에게는 꿀팁이 될 것이고 매도인과 임대인에게는 부담이 되겠네요. 디테일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럼 필리핀 중개 수수료 복비는 과연 얼마일까요? 브로커, 여기서 이제 중개인을 브로커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커가 공인된 자격증이 있는 경우, 이제 자격 시험을 봐서 합격한 경우 그 크기, 볼륨에 따라서 매매 금액의 3에서 5%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우! 그럼 2억 원짜리 콘도를 매매할 경우 중개 수수료는 10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2억 원에 5%, 1000만 원. 대박이네요. 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싶네요. 그런데 외국인은 자격 시험이 없다고 합니다. 4년제를 나와야 되고 그렇다고 저는 들었는데 혹시 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기서
내가 이제 매도인 입장이라면 5% 정도 굉장하잖아요. 생각보다 수수료가 너무 높다 보니 더 저렴한 수수료를 제한하는 브로커에게 매매를 의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왜? 비용이 절약되니까.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5억 원짜리 콘도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매매를 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고 할게요. 그런데 수수료가 5%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500만 원이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난 5%를 준다. 그러니까 다 주는 거죠. 5% 달라는 대로. 두 번째, 난 4%만 준다. 좀 깎아야 되니까 4%로. 세 번째, 난 3%만 준다. 일단 뭐 수수료가 3에서 5%니까 일단 3%. 네 번째, 난 2%만 준다. 난 얘기를 좀 잘해서 좀 더 깎아서 2%만 준다. 자, 다섯 번째, 난 판매 금액 5억에서 2,500만 원 수수료를 추가로 더해서 판다. 5억이 아니라 5억 2,500에 판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몇 번이신가요? 정하셨나요? 감이 오시는 분도 조금은 계실 듯 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 뒷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몇 번을 선택해야 하는지, 퍼센트에 따라 발생하는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럼 브로커는 어디서 섭외하는지, 또 매매 시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자격증이 없는 브로커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자격증이 아까 있는 경우에 3에서 5%라 그러는데요. 만약에 자격증이 없을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또 임대 시 월세를 놓을 경우에 브로커 수수료는 얼마인지. 자, 위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